30% 힘을 갖추고 이후에 이념을 세우라고 하셨는데요. 네. 본문에서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마다 다 질량이 다르잖아요. 자신이 30% 이게 힘을 갖추게 됐는지 70% 왔는지 본인이 자기 질량에 따라서 갖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건 본인이 압니다. 원리를 모를 뿐이지. 네. 내가 30% 질량을 갖췄다라는 것은 어디 돈에 아쉬워서 누구한테 뭐 이게 빌리로 갈 이제 어떠한 환경이 돼도 빌리로 갈 환경은 아니다. 요 표준이 와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어디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조금 지내도 내가 이게 하나 구애받지 않는 환경이다. 여기 30% 갖춘 겁니다. 그러면 어디 내가 좀 이렇게 여행을 조금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이렇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. 요 정도 돼야지 내가 30% 갖춘 것이지.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느냐? 그거는 없습니다. 조금 내가 여유를 조금은 즐길 줄 아는 그 상태가 될 때, 그게 내 그릇마다 그게 틀리거든요. 근데 그게 내 환경이 고려될 때, 거기 갖춘 겁니다. 그때까지는, 그렇다고 그때 뭐 갖출 때까지 이놈도 잡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막 이게 아니고, 공부는 꾸준히 하면서, 내가 너한테 베푼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, 너한테 네가 공부하면서 자꾸 베풀어 뿌리면 하나도 안 줍니다, 안 잡도. 주면 줘 뿌릴 테니까. 줄 걸 내가 니를 왜 주노? 네? 내한테 주는 거는 내가 잘 쓰면서 양보 같은 걸 하지 말고 내한테 줬으니까 내 힘을 갖추는 데부터 먼저 힘써라고 주는 거니까 잘 갖추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아주 착한 마인드, 뭐 나는 불쌍한 사람이 어떻고 불쌍한 거는 그런 건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. 그는 자연에서 다른 데서 할 일이지 지금 내한테는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없는 사람이 더 남을 생각할 줄 안다. 그거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. 없는 사람은 남 생각을 하면 안 돼. 내부터 갖추어야 이 사회를 어지럽히지를 않는 것이지. 내가 남을 줘버리고 나는 힘들다고 조금 어디다가 환경을 어떻게 대하면 이거는 사회를 더 나쁘게 하는 겁니다.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사회를 어렵게 안 하는 사람이 돼서 사회를 돕는 게 돼요. 누굴 돕는다시고 돕고는 내가 어려워져 버리면 내가 어려워지면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. 이건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. 그렇게 이게 돕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원리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어디 갈 때가 되시면 이건 도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때 갈 일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경비를 조금 드리더라도 내가 보고 배울 게 있으리라. 요래 생각을 하고 어떤 복지단체에 내가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와주러 간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. 경비를 쓰더라도 배우고 오는 거니까. 내가 갖추면서 내 공부도 조금씩 해가며 가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습니다. 하지만 누구 봉사하러 간다고 도와주고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가는 길 막아봅니다. 요건 안 되죠. 여기 없는 사람이 봉사활동 다닌다 그래요. 그런 법칙은 자연에서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. 네가 어려워지려고 환장을 하는 거지. 없는 사람이 왜 자꾸 어려운 사람한테 또 가? 어려운 사람한테 자꾸 가면 네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걸 왜 몰라? 없는 사람은 아주 있는 사람들 있죠.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. 만나가지고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? 있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죠. 이 사람을 만났다면 아주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고 그 기운을 받아야 돼. 그리고 나는 또 갖추어 가면 이게 자꾸 일어섭니다.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있어지는 거예요. 바르게 대하면. 없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.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자꾸 시골에 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
그 왜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시골에 갖고 자꾸 이렇게 갖고 아이고 나도 이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자꾸 가죠. 그러면 그거 가서 살게 돼요. 니는 교수 지금 자리 뺏어봅니다. 예? 그러니까 네가 시골에 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골에 살았지.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여갖고 저쪽에 환경 좋게 해갖고 질 좋은 공부를 하게 해줬는데 자꾸 시골 갖고 그 얌생이처럼 유기농 뜯어먹고 살라고 들면 그럼 네가 국민한테 이 빨아먹은 이 에너지는 전부 다 물리내는 이는 고통을 안아야 돼요. 요렇게 되면 사회 교과서로 해갖고 나를 희생해야 된다 이 말이죠. 내처럼 살면 이래 된다라고 온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고 내 주위에 보여줘야 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죠. 저 사람이 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었는데 저 들어와 저래 산다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막 이렇게 살다가 또 병도 왔다가 막 이렇게 자꾸 무너지거든요 이게. 그런 환경을 추한 것을 보여주면서 교과서가 돼버리는 잘못되는 거죠. 이렇게 이 사회에 좋은 에너지를 먹고 나는 빛나게만 가야 되는 게라. 빛나게 살아야 돼. 복을 까먹지 말고 복을 지으라 그럴 때 예. 우리는 이제 사회 통념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복을 지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스승님 말씀을 들으면 그거랑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건데요? 요거죠. 네. 그걸 그런 개념으로 가르쳐 준 사람은 복을 지으라 하는 건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이게 자연의 법칙의 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걸 우리가 지식이 조금 모질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입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걸로 따라갔던 거죠. 우리가 지식을 갖춘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따집니다. 어떻게 해서 그게 복이 되는지, 어떻게 해서 지은 거라고 하는지, 어떻게 해서 에너지 법칙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따져버리면 상대가 할 말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지식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진화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오늘날은 최고의 지식이 지금 이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든지 합리적이라야 한다. 무식한 사람이 물었을 때 대답했던 거를 맞다 해주는 거하고 아주 지식을 갖춘 사람, 이 사람이 나와서 이 물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맞다 하는 거하고는 답이 다른 거예요. 네 논리로 맞을 것도 있지만 진짜로 갖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무너지는 게 이게 지식 마인드의 차이입니다. 얘는 꼼짝도 못하고 무너져요. 신들도 똑같은 거예요. 네가 무식할 때는 내가 다룰 수 있었는데 네가 지식을 갖췄고 나니까 딱 달라드는데 신이 꼼짝도 못합니다. 무릎을 딱 꿇어야 돼 지가. 그게 신기해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는 자연의 법칙의 지식을 우리는 갖출 만큼 크지를 못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거는 이론도 이제는 다시 재정립을 할 때니까 이것이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단 저기 더 우리는 이해가 된다 하면 글로 가면 되고.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너무 이론이 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어서 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일로 가면 되고 요런 것이지 누구게 옳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이해되죠?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사람의 질량에 따라서 30% 질량 갖춘 것 이렇게 다 퍼센테이지가 다를 텐데요. 네. 큰 돈을 만지는 사람, 큰 돈을 유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자금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대출이 잘 안 돼서 막 자금 압박을 받아서 동동거래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좀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남한테 빌리러 가야 되는 거니까 30% 질량을 아직 못 갖춘 것이 되는 갖춘 게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갖춘 질량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자기 그릇만큼에서 우리가 이게 회사를 운용을 하는 사람이면 이 회사를 운용을 하는 데에 지금 무리가 없어야 되는 거죠. 여기 내가 크게 이룬 게 아니고 인자는 한숨 돌릴만 하다.
그리고 회사를 내가 큰 걸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도 조금 따르고 그걸 맡겨놔도 이제 내가 조금 바람을 씌워도 되고 뭔가 큰 걸 운용을 하는 사람은 바람을 씌워도 경제가 많이 드는 바람을 씌워요. 그거에 내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질량만큼에서 30%입니다. 여기 되면 이제는 뭐를 해먹고 요렇게 딱 되는 거죠. 이제는 뭐를 해먹고 이렇게 허리를 한번 딱 피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. 그 옛날에 국수집 하다가 성공한 할머니들이 많습니다. 분식집. 분식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수 팔면서 이거로 성공을 해갖고 빌딩을 몇 개 사고 무슨 이게 땅을 저렇게 사놓고 이렇게 부자가 된 할머니들이 많아요. 국수 팔면서.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됐느냐면 내가 이 음식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재주를 줘가지고 사람 인연을 자꾸 주는 거죠. 주니까 국수 팔아갖고 뭐가 돈이 그렇게 많이 남겠어요. 많이 안 남아. 뭐 테이블 뭐 5-6개 가지고 뭐 국수 파는데 돈이 얼마 다 쳐 이때까지 벌은 걸 다 쳐도 너는 땅 몇 개 산 거 얼마 안 됩니다. 근데 이게 조금 벌어갖고 종잣돈을 조금 이렇게 안 쓰니까 뭐 맹장사하니까 이거 자꾸 모아놓으니까 여기 한 30만 원 되고 하니까 누가 이게 택도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살살 엮여가지고 저쪽에 이런 거 있는데 하나 사지 이렇게 샀는 게 아이고 뭐 쓸데없는 거 땅이에요. 그렇게 한 3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내가 뭔 돈 있다고 사노 이게 아이고 싸던데 뭐 이렇게 사니까 아니 싼 거 내 필요는 셈치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을 가져왔어. 누가 들러보도 안 하는 거지. 거기에다 3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라 하고 이제 묻어본 거예요. 그거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어떻게 보니까 한 50만 원 보니까 또 와가지고 뭐가 또 이렇게 뭐 하나 사라 하거든. 이렇게 지금 가볼 필요도 없는 땅이에요. 그거는 뭐 쓸데도 없는 거니까. 거기에다가 또 뭐 그래라 그러면 뭐 이하고 하나 놔놓고. 요래 하던 것이 이제 여기에 저기에 아주 모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15년 좀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허리를 한 피는 겁니다. 예?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갖고 사놨던 게 허리를 피면서 이 땅을 이래 이제 계산을 하니까, 저는 한 30만 원 줬던 게, 어이구, 이게 뭐, 이 몇천만 원, 뭐, 몇 억씩 가는 겁니다. 이걸 다 모아보니까, 한 30억 정도 되네. 이때 이제 자연은 너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. 허리 필 때. 한 30억 되니까, 요거 가지고 앞으로 뭘 할까 설계를 합니다. 요때 허리를 폈다 이거죠. 이제 조금 이렇게 돈 좀 있는 거죠. 계산을 해보니까. 한참 열심히 일만 하다가 한 30억이나 되니까 이제 간이 좀 벙벙해지죠. 난 돈 없는 줄 알았는데. 그래서 요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요 돈을 갖고 이제 이거 한 50억 만들려면 요렇게 하면 되겠다. 이제 꿈을 꾸는 거죠. 50억 만들려고. 30억이 되니까 50억 생각을 하는 거죠. 딱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정리를 딱 하고 딱 돌아서면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, 돈 꾸달라고 와요. 돈 꾸달라고 오는데 이 돈을 꾸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옵니다. 왜? 조금 있으면 요렇게 하면 50억이 되겠다라는 설계를 했으니까 이자를 많이 주고 돈 꾸갈 사람이 온다니까. 그러니까 요 돈 거래를 합니다.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렇게 하면 푸득푸득 풀겠거든요. 이래 돈 거래를 해. 요렇게 하면 돈 거래를 어떻게 하냐,